어제는 전기가스 요금에 이어서 오늘은 아직도 5월인데도 서울 기온이 무려 3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고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엘니뇨 현상이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최대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막판 반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경제 지표 뉴욕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수가 제조업 지수라 그러죠. 아까 그 최박 캐스터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미국의 그 월별 통계는 전월비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이너스 3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드렸던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의 공실률, 그리고 오피스텔의 그 오피스 빌딩의 존비율이 한 70% 달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뉴욕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이렇게 위축될 경우에는 아무리 페드의 인사들이 금리 인상, 금리 전향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 정영국 PD께서 2년물과 10년물, 2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2년물이거든요. 아무리 페드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제조업 활동 지수 떨어지고 상업용 빌딩의 70%가 좀비고 체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면서 2년물 금리가 사실 이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주가가 3대 지수가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최박 캐스터께서는 외신에서 메카시가 부채 협상에 대해서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거는 사실 장중 전에 얘기했던 거고 장중 흐름에서 저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부채 협상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이렇게 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연기됐던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 간의 부채 협상 이번 주말에 일본 그 G7 정상회담 앞두고 임박이 사실 이번에 끝나오면 6월 1일에 바로 닥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협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제까지 난항이 됐습니다는 오늘 들어서 장중에 이렇게 흐름을 막판에 저렇게 플러스로 돌려놓은 데에는 이번에 그 부채 협상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타결이 되지 않고 디폴트가 될 때는 공화당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하는 미국의 국가부도 문제는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부채 협상과 관련된 대선에 되면 다른 그 공화당 의원들 대선을 꿈꾸려든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년 그 대선에 트럼프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협상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는 공화당 의원의 반대 시각으로 나오면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3대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역시 그 아까 홍 앵커께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그 관심이 되죠. 어제는 뉴욕 스테이트 빌딩이 아주 31% 급락했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보면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민간 소비가 기여도가 GDP 기여도의 한 72%를 차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제조업 지수가 안 좋고 소매 판매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나올 때는 경기 침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중국에서도 오늘 소매 판매에 이어서 뭐 재고 산업활동 지수 이렇게 월별 지수가 많이 발표했죠. 그래서 양대 세계 경제 대국의 지금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이런 대응인데요.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이번에 좋게 나옵니다. 대부분 좋게. 근데 이거 가지고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래서 중국 관련된 주를 추천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4월 달에 작년 그 10월 달에 공산당대에서 시진핑이 그레이트 임페라 영수 체제를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코로나를 굉장히 통제를 했습니다. 4월에 통제를 많이 해가지고 위축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중계 통계 방식은 월별 지표는 전년 동월별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분모가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엔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기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부진에 이어서 소매 판매가 나오면 경기 침체 문제가 본격화된다 하는 두 가지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페드 인사들이 굉장히 매파성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결국 제조업 활동 위축하고 상업용 빌딩의 존 비율이 70% 되고 체감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니까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2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주식이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가 무려 3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네네. 새벽에 출근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더라고요. 5월인데 벌써부터 폭염으로 참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월 달에인데 서울 날씨가 오늘 30도가 넘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올해 슈퍼 엘니뇨가 닥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북반구 지역에서는 이미 슈퍼 엘니뇨 현상이 닥치긴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서남아시아 인도라든가 예. 벵글라데시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게 이제 대부분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되겠죠. 예.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렇게 지금 섭씨로 4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켈빈 웨이브라고 해서 저도 이건 모릅니다. 시청자님한테 솔직하게 켈빈 웨이브인데요. 예. 이게 남부아시아 인도에 닫혔다가 동남아에 닫히다가 결국은 북상한다. 어디로? 한반도 동북아로. 이게 켈빈 웨이브의 슈퍼 엘니뇨의 전조조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오늘 비가 온다 하면 어깨가 이렇게 아프거든요. 예. 요거가 비슷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오면 이 켈빈 이렇게 켈빈파가 엄습해 오는 전조조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올 여름철에 한반도의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엔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국에도 이달 초에 했고 다음 달서부터는 한국도 엔데믹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주 목요일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예. 엔데믹 이외에는 제2, 제3의 코로나와 비슷한 디스토피아 문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엔데믹의 첫 패테일 리스크로 슈퍼 엘니뇨가 지금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주말에 일본 G7 정상회담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의제가 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 CO2 가스 배출 문제를 두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마찰이 지속될 것이다. 예. 지금의 코로나 문제의 원인을 두고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됐죠. 같은 각도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에그플레이션과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에서 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용어들이 과연 인플레를 재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예. 문제. 그다음에 C테크 문제. 이것도 새로운 용어인데요. C테크 문제가 엔데믹 시대의 새로운 산업군이라든가 산업군이 부각되면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C테크와 관련된 J테크가 부각될 것이냐 하는 이런 세 가지가 앞으로 엔데믹 이후의 패탈 리스크로서 앞으로 세계 경제라든가 일상 재테크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나온 주제가 슈퍼 엘니뇨였습니다. 사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경제 공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뭐 다들 아시는데요. 2002년에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기간상으로 보면 라니냐 기간 짧게 되고 그다음에 엘니뇨 기간이 크게 되고 정도에서 엘니뇨는 슈퍼 엘니뇨로 바로 전상되는데요. 이게 시토케이스를 비롯한 사실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다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엘니뇨 현상은 적도 주변의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다. 여기에 슈퍼 엘니뇨는 0.7도가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라니냐 현상은 반대 현상이 되겠죠. 예. 적도 온도가 0.5도 내려가는 현상을 라니냐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슈퍼 라니냐는 마이너스 7도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같이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라니냐 기간은 반복되긴 하지만 짧고 예.
또 온도가 내려가는 정도가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슈퍼 라니냐보다는 라니냐 현상이 일반적으로 옅은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지금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이상기온 때문에 CO2 가스 때문에 슈퍼 엘니뇨로 발전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온도가 정상 온도가 36.5도죠. 예. 근데 40도, 50도 되는 것은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현상인데요. 지금 북반구 지역에 올라가면 온도가 40도, 50도, 화씨가 아니라 섭씨로 올라가는 현상에서 사람이 숨이 콱콱 막히는 현상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최근에 슈퍼 엘니뇨 현상과 같다. 이것이 한반도에 닥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 우려되는 거는 현재 수준보다도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엔 쪽에서 정말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유엔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정부 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협상, 예. IPCC 이렇게 보면 사실 몇 년 전에 그 송도에서 이게 IPCC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장입니다. 이해성 의장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이렇게 전 세계 의장이 역할인데요. 2018년을 기억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이렇게 해서 탄핵 정부에서 5월달 출범한 이후에 1년도 못 돼서 송도에서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에서 폭염과 폭우에 관련된 보고서가 아직도 이렇게 그런데 올해도 이제 IPCC 보고가 이달에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내용들이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원본을 찾아서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면 일단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도 정도 올라갔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 온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2040년에는 1.5도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 1도가 올라가는 거, 1.5도가 올라가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있죠. 생각할 수 예. 있죠. 그래서 그걸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자막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그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지구 온난화 방지에 실패할 때는 지구의 동식물이 전부 사라진다. 동식물이 사라진 건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먹거리가. 그런 과정에서 자 WF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매년 1월 말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그해에 예상되는 각종 경제, 사회, 군사 현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2015년서부터는 뭐 미중 간 갈등 이런 문제가 뒷전에 나가고 인류에서 보면 개발했다는 것을 유토피아라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개발만 되면 과거에는 개발에 밸류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그 개발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쪽에 밸류가 되는 겁니다. 예. 지구를 보는 쪽에서 보려면 개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타났던 비용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거죠. 그게 자연보호 이런 쪽이 되겠죠. 예.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environment, social value, 그 다음에 governance 이렇게 해서 ESP가 대부분 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쪽에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경쟁 조건 내지는 국가의 경제 정책의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디스토피아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WEF에서 2015년에 이후에 10대 디스토피아 문제를 발표하면 가장 먼저 지구 온난화를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이게 엔데믹 시대 이후에 나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코로나 정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요. 형태는 다르지만 제2, 제3 디스토피아 문제가 될 것이다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이상기온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꼽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UC 버클리에 사실 그 지구 환경과 관련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께서 그 크릭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이분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에 실패할 때는 2025년은 지구 종말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2050년요. 2050년 같은 경우는 아마 홍영크 어떻겠습니까? 얼마 안 남은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같습니다. 이게 예. 2단 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UC 버클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구 환경 보호자 관련해서 사실상 이분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지구 종말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교토 의정서에서 포스트 교토 의정서. 저는 이제 교토 의정서의 민간 차원에서
과거 민간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습니다는 예. 지금은 교토의정서 이후에 교토의정서 총서하고 포스트 교토의정서로 가야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달에 그 취임한 이후에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신파리 협상, 트럼프 정부 때 이게 폐지했던, 이게 탈퇴했던 파리 신협약에 대해서 첫 대면 회의를 했던 것도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구 종말론이 지금 홍영표 입장에서는 가시권에 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생각해서 가장 먼저 다자간 회의에서 가장 먼저 주재했던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그냥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로까지 넘어오는 경우인데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찾아올 경우에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코로나의 원인을 두고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죠. 예. 그것이 경제 분야든 안보 분야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겹치면서 안보 문제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 엔데믹의 패탈 리스크로 슈퍼 엘니뇨가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원인의 CO2 가스, 이산화탄소 가스를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미중 간의 새로운 갈등 요소, 이전부터 이제 갈등이 됐습니다는 갈등 정도가 더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게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 농심라면인가요? 뭐 제가는 뭐 모르겠습니다. 농심라면일 겁니다 아마. 구봉서 돌아가셨습니다는 배삼룡 옛날 유명한 코미디언 홍영권 잘 모르시죠?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끓여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인데요. 예. 이게 바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CO2 발생에 대해서 미중 간에 이렇게 갈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이 상당히 감을 잡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자, 형님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먼저 제조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CO2 가스를 많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CO2 가스 발생에 중국 입장에서는 형님이 책임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산업 구조는 전부 CO2 가스 벗어 이제 탈 가스로 이제 산업 구조가 많이 변했으니까 지금은 중국이 세계 공장 내지는 제조업이 주력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CO2 가스를 발생하는 주범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 아우가 당신네 중국이 문제지 않느냐 하는 게 유명한 IPCC 내에 CO2 가스 발생 원인을 두고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는 앞으로 이 CO2 가스 발생 문제를 두고 제2의 디스토피아 논쟁이다. 코로나는 제1의 디스토피아 논쟁인데 반해서 제2의 디스토피아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때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서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제2의 디스토피아 논쟁 속에 한국이 중간에 껴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제조 공정 과정에서 CO2 가스 요구하는 정도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옅을 거고 미국 입장에 상당히 강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중에 한국의 중간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맞춰갈까 하는 이 측면에서 중간적인 샌드위치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하는 시각이 상당히 국제 기후와 관련된 기구에서 많이 이렇게 제기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기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더운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봐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지 알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은 텍사스를 비롯한 오일이든가 이런 쪽에 정치적 자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 사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기후변화 이 문제를 강조하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후와 관련된 방지 문제에 2017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신파리 협상을 탈퇴를 했거든요. 왜냐? 이전에 기후와 관련해서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을 해서 합작으로 해서 공작으로 해가지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 신파리 협상을 주도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바마 지우기 차원에서 신파리 협상 상징격에 해당되는 오바마와 바이든의 상징격에 해당되는 파리 협상을 탈퇴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연자 관련해서는 자 그때 캘리포니아 온도가 50도가 넘었었거든요. 트럼프 당시 파리 협상 탈퇴해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녹아 떨어지는 캘리포니아 당신 거기 서봐. 그러면 이 지금의 기후 이상 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얼만큼 심각한지 그래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펄펄 끄는 신파리 협상에 탈퇴할 수가 있어? 하는 각도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엘니뇨 현상 되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대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간에 된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올해 캘리포니아라든가 온도 50도가 넘어라. 그러면 내년에 대선 거기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올해 들어서 폭염의 문제가 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나오지 말아라. 일부 공화당 의원이 당신이 자 50도 들끓는 캘리포니아 도로에 서러봐라 하는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대선과 맞물려서 슈퍼 엘니뇨 현상이 미국 쪽에 덮칠 것이다 하는 이런 속에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만큼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과거의 뭐라 그럴까요? 교훈이라 그럴까요? 저는 교훈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에피소드보다는 교훈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뭐 지구를 보호하는 쪽에 가는 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소드보다는 교훈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아무래도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슈퍼 엘니뇨까지 닥친다면은 정말 피해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식량 위기 문제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아마 돼서 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G7 이번 주말에 일본 정상회담에서 이게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식량 위기 문제는 올해 굉장히 심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호주라든가 서남아라든가 동남아는 지금 굉장히 그 가뭄 피해 고온으로 인해서 북반구 지역은 파종이 봄 여름에 이루어집니다. 예. 봄 여름 초여름이 이랬는데 파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종이 된 중남미 중서부는 이제 북반구 지역 미국의 중서부는 여기도 파종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지역은 이게 까꾸르기 때문에 지금이 수확기입니다. 수확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입니다. 산불입니다. 그리고 폭우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불과 폭우 때문에 이렇게 수확기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더더구나 세계 3대의 공창지대에 하는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의 굉장히 검은 토양 지역에 이전 전쟁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식량위기, 식량위기가 닥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세계 식량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애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서 애그플레이션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는 지금은 애그플레이션도 각종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식품 가격 올라가는 요새 뭐 식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예. 비지플레이션, 뭐 슈가 설탕 가격이 요새 많이 올라간다 그러죠. 슈가플레이션, 피시플레이션. 요건 이제 지구가 그렇게 굉장히 좀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고기들이 좀 많이 이걸 먹니까 사람 신체 속에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농산물에 있어서 고기 어류에 있어서도 사실 그 심해적의 어류를 이게 찾는 과정에서 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브레골이라 해서 우리도 동해에 엊그제 이제 강진이 나왔죠. 47km. 여기서 쿼크플레이션 내지는 파이어플레이션 그리고 이번 올해 말에는 엘니뇨플레이션까지 나올 것이다 해서 이 애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신종 용어들이 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여름철에 만약에 이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세계 경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간이 좀 상당히 짧아서 또 두 번째 자막 가지고 날씨는 전형적인 페탈 리스크입니다. 예. 요거에 대해 안측 능력이 많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정상회담에서 식량 위기와 이상기온에 대해서 이번에 최대 의자가 이렇게 삼는 거고요. 많은 산업의 변화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 C테크 문제인데요. 이 C테크는 클라이메이트, 즉 이제 기후라든가 그 카본 탄소라든가 크린 청정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합성 용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IRA, 전기차 전환 문제, 2차 전지 문제, 신재생에너지 문제 다들 여기와 관련돼 있는
미국의 법이라든가 지금 증시에서 2차 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초에 콜롬비아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서밋이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온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가 꿈의 에너지다 그러거든요. 에너지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좌파와 우파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료 어제 올랐습니다. 전기료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들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탈원전저 정말 잘못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원전 벗고 원전 이렇게 신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에너지 서밋은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핵융합이 꿈의 에너지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퀀텀 스케이프 문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그리고 마인이 지금 IT의 최우 상장입니다. 넥스트 인더스트리로서 애그리컬처 농업을 꼽는다 하는 것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저희 농부의 아들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앞으로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